어제 미국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고 예측이 10.475였지만 11.239로 예측했던 것보다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구인 이직 같은 경우엔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였고 장기 침체로 우려되는 시점 그리고 타이밍상 가장 중요한 9월 FOMC 금리 인상에 비교적 큰 영향을 주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 주기에 희망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열된 노동 수요를 억제하려는 연준의 노력이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고 노동시장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완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잭슨홀 미팅 후 시장은 경기가 아직 죽지 않았고 소비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인플레이션은 더 잡기 어려워진다고 판단해 금리 인상을 이번에도 더 세게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1.12% 하락한 채 마감이 되었고요. 우선은 다음 달 초에 발표될 8월 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연준이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인지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미국 CPI는 3월에서 5월 3개월 연속 8%대를 기록을 했고 6월에는 1981년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인 9.1%까지 올랐지만 저번 7월엔 8.5%로 다소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준의 물가 상승 목표치인 2%보다는 4배 이상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8월도 CPI가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면 금리 인상의 강도를 세게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9월은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단 수익은 이제 좀 덜 보더라도 결과까지 보고 대응하는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바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어제 하락의 되돌림일 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추세 라인만 이탈한 상태로 일봉이 마감이 된다면 저는 이제 단기 반등을 노려볼 계획입니다. 이 추세를 확실하게 깨는지는 이틀 뒤를 보고 있고 이틀 뒤 금요일엔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딱 맞는 시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매수를 들어간다면 이제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제 어제 다들 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때가 저녁 11시 미국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 시점이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표를 보고 진입할지 말지에 대해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고 한 이유도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발표 이후에 약 마이너스 3.73%가 하락이 나와줬고 지금은 어제의 가격의 약 수익인 구간입니다. 만약 발표 결과를 보고 밑에서 잡았다면 비트만 3%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더 큰 수익을 봤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전혀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저는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아니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금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성향에 맞게 판단하시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 우선 오늘 영상 올리기 전 9시 15분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20K가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20K 라인은 무조건 지켜줘야 이제 단기 반등에 힘을 더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20K 라인이 무너진다면 그 다음은 이 19.8K까지도 추가 하락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 어제 저녁 11시 이후 전체적으로 가격 하락이 나왔는데도 가격 방어를 잘해준 코인이 있었는데 바로 트론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가리선으로 불리고 있는 저스틴 선이 창립자로 있는 생태계이고 공식 트위터를 통해 대규모 소각이라는 호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 소식과 함께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 트론도 이더리움처럼 다수의 디파이 그리고 디앱을 보유하고 있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소각을 진행하여 큰 호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빅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대규모 소각을 진행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조그만한 이슈에도 반응하는 이제 큰 상승보다는 단기 상승을 먹고 나오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진입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87.8원 라인을 지지받는지를 보고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 이 87.8원 라인을 깬다면 그 다음은 84.5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일정을 보면 오늘 이제 유로 서비스 물가 지수 발표가 되었고 오늘 저녁 9시 15분 미국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그리고 23시 30분에 원유 재고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이 굉장히 많은데 오후 7시에 유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17시 30분에 영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으며 21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비농업 부문 생산성 마지막 23시엔 ISM 제조업 고용 구매
구매자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D-Day라고 할 수 있는 금요일 저녁 9시 30분에 같은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 3개가 발표가 됩니다.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생산동 참여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내일 발표되는 구매 관리자 지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제조업체에서 물건 구매를 담당하는 직원이 현재 혹은 향후 경기를 좋게 보는지 혹은 나쁘게 보는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구매 담당 직원은 원자재 구입량을 늘리고, 반대로 경기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원자재 구입량을 줄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PMI 구매 관리자 지수를 통해 현재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PMI 같은 경우엔 경기를 어느 정도 앞서 전망할 수 있는 선행 지표이며, 50을 상회할 경우엔 경기 확장을 의미하고, 이 50을 하회할 경우엔 경기 수축을 의미합니다. 내일 오후 5시 그리고 5시 반에 발표하는 유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영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가 비트코인이나 미 증시에 큰 영향을 줄 거라 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매크로 거시적인 이슈로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선 지금 유럽이 어느 정도로 망가져 있는지, 또는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망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고용보고서 또한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특히나 어제 저녁 11시에 발표했던 미국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 후에 거의 마이너스 2% 이상 하락하는 걸 봤을 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반응은 고용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전 고용 보고서가 잘 나왔을 경우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줬고, 그리고 아직 소비나 경기가 살아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였지만, 최근 잭슨홀 미팅이 진행된 다음엔 이런 고용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좋게 나왔을 경우엔 그 반대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공부방에서도 발표 전 관점을 공유했었는데, 지금 시장은 고용에 관련된 지표가 잘 나올 경우 아직 경기 침체의 단계로 연준은 보고 있지 않아 금리 인상을 전처럼 하거나 혹은 더 세게 해도 아직 고용과 소비는 살아있어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고용 지표가 잘 나올 경우엔 9월 금리 인상은 0.5bp보다는 이제 0.75bp의 가능성을 저는 더 높게 보고 있고, 물론 CPI나 PCE가 더 좋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모두가 와우라고 할 정도로 좋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번 9월도 긴축은 세게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고용 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해도 저는 이제 늦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번 주 금요일 고용 보고서까지 보고 현물 매매는 천천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유럽이 서방 경제의 제3세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달 10.1%를 기록했던 영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내년 초에 18%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 또한 올 가을 인플레이션이 7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한 것이 유럽 경제를 극심한 침체에 빠뜨리는 자충수가 되었고, 좀 더 자세하게 접근을 해보면 최근 유럽 증시는 서방 경제권에서 가장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22% 폭락하면서 미국 증시에 비하면 10포인트 가까이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심지어 일부 신흥국 증시보다도 더 부진한 상태이고, 이렇게 유럽이 흔들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여파로 물가가 폭등을 하면서 유럽 경제를 선도하는 영국과 독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금 현재 멕시코보다도 더 높아졌습니다. 경제가 지금 현재 워낙 부진하다 보니 통화 가치도 급락을 했고, 어제 30일 기준으로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달러당 0.85파운드가 되면서 37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유로화 가치 또한 달러와 1대1을 기록할 정도로 하락을 한 상태이고, 파운드화 가치는 최근 시티은행이 내년 1월 영국의 CPI가 18.6%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그 하락세는 더 가팔라진 상태입니다. 18%를 넘는 CPI는 석유 파동 여파로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영국이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구제 금융을 요청을 했던 1976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여기서 시티은행은 영국의 전기, 가스 규제 기관인 오프잼이 발표할 새로운 전기가스 요금 상한이 현재 표준 가구 기준 연 1971파운드 한화로 약 311만원에서 내년 4월엔 5816파운드 한화로 약 920만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도 물가 상승률이 7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 요아힘 나겔 분데스방크 총재는 지난 20일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올 가을 독일의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길 수 있다면서 1951년 4분기 11%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독일의 전기 가격은 전년 대비 벌써 7배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7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7.2%가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물가 폭등의 주요 원인은 당연히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고,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은 지난 6월부터 유럽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량을 가스관 용량의 40%로 줄였고, 저번 달 27일에는 20%까지 축소한 상태입니다. 최근 가스프롬은 노르트 스트림 유지 보수 작업을 위해 또다시 오늘 31일부터 3일간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정비가 완료되면 기존처럼 가스관 용량의 20% 규모의 가스관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유럽행 가스 공급이 아예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천연가스 선물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자 다급해진 유럽은 석탄 수익을 늘리고 있고, 유럽으로 향하는 미국의 석탄 수출 물량은 작년 동기 대비 140%나 급증한 상태입니다. 미국 석탄 수출 연합회를 인용해 미국이 10월까지 유럽으로 석탄 수출 물량을 지금까지보다 더 확대할 계획이라 전했고, 유럽은 이번 겨울에 전 대륙에 걸친 전력 부족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독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프랑스까지도 가스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진 공급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고, 원래는 오전 NG와의 계약상 문제로 가스 공급량을 줄인다고만 통보를 했었는데 하루도 되지 않아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입장을 바꾼 상태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노르트 스트림으로 들어온 가스 일부를 나눠 받거나 우크라이나 라인으로 받아왔었는데 아예 공급이 중단된 사태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로 인해 오늘 유럽의 8월 CPI가 발표되었고, 이런 에너지의 문제들로 인해 이 상승률이 석 달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유로존 물가에 유럽중앙은행 또한 자이언트 스텝인 0.75bp에 대한 무게가 실린 상태입니다. 이번 유로존 CPI 상승률은 9.1%로 나왔고, 저번 달 8.9%를 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의 CPI 상승은 10개월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4.3%로 이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CPI 상승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50년 이내 최고치인 7.9%를 기록을 했고, 프랑스는 6.5%, 에스토니아는 25.2%에 달한 상태입니다. 다음 달 8일에 열리는 유럽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0.75%를 올릴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 저번 잭슨홀 미팅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 시장은 물가 상승, 수요 위축 등을 4분기 유로존의 경기 침체로 우려하고 있고, 사실상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천연가스와 전기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유럽 입장에선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빠르게 찾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독일 녹색당은 여전히 원전 반대를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인한 유럽의 경제 위기는 러시아의 원인이 가장 크지만 어느 상당 부분은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독일 등의 많은 유럽국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는데도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을 중단할 때를 대비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놓지 못했기 때문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뒤늦게 미국과 카타르 등에서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있지만 유럽 내 에너지 저장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원자력 발전 비중이 큰 프랑스는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유럽 내 탈원전의 선두주자였던 독일은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에 따른 대책이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더욱이 독일 연방의회는 물론 유럽 의회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일 녹색당은 여전히 원전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녹색당은 숄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 연정의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2019년 5월 치루어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74석의 의석을 확보해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 대국인 독일은 유럽의회에서도
유럽 연합 회원국 중 가장 많은 96석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일 녹색당이 유럽 전체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저보다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분명 어떤 대책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올해 겨울이 가장 큰 위기라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다들 생각하시는 것과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어야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겠지만 종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휴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어느 정도 공급망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레버리지 비율은 사상 최고인 상태이고 변동성을 조심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더리움,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미결제 약정 레버리지 비율은 각 0.03 그리고 0.01을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무기한 선물은 이제 만기가 없는 선물 상품이라 보시면 되고, 이런 미결제 약정 레버리지 비율 상승은 미결제 약정이 시장 규모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가리키며 롱 또는 숏 스퀴즈 발생이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을 조심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이제 다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선물 매매는 이제 공부방에서도 제가 항상 말을 하지만 고배율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배율로도 충분히 욕심 조금만 버리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욕심 조금만 버리시고 접근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운트 곡스에 관한 내용인데요. 마운트 곡스 비트코인 상환 시기가 다시 이제 연기가 된 듯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핀볼드가 법원 문서를 인용해 당초 8월로 예상되었던 마운트 곡스의 비트코인 상환 날짜가 재연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디어는 31일에 게재된 관련 문서를 살펴봤을 때 법원에서 이번에 마운트 곡스에 대한 제한 참조 기간을 승인을 했는데, 이 기한은 9월 15일에 시작돼 불특정 날짜에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표현은 비트코인 상환이 9월 15일에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전했고, 마운트 곡스 채권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트위터 계정 장고비트는 이 과정이 몇 년은 아니지만 몇 달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앞서 마운트 곡스 채권단은 8월 마운트 곡스가 14만 비트코인 상환 시작한다는 루머는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마운트 곡스 물량이 풀린다면 물론 풀린 시점에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은 나오겠지만 시장에 큰 영향은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비트코인으로 받았을 경우 이미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난 상황에서 지금 매도를 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만약 채권자들이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엔 이제 이 비트코인을 매도한 후에 현금으로 주는 것인데, 정말 돈이 급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채권자들이 현금보다는 비트코인으로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운트 곡스에 관련된 해석은 이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마운트 곡스의 채권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 비트코인으로 받았을 경우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할지 말지에 대해 관점이나 기준으로 가지고 그걸로 이 마운트 곡스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이 마운트 곡스 비트코인 상환 시기가 이제 다시 연기된 듯 하니까 다들 이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시장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현재 실시간으로 저 또한 공부방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뿐만 아니라 선물 매매에 대한 관점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 매매에 필요한 정보들 계속 공유해드리고 있고, 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보와 관점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 말고도 저희 웰시 트레이더 분들도 같이 방 안에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필요도 없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이라면 소통방 1기 1464명 그리고 소통방 2기 662명 총 2000명 이상의 인원들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공부방으로 인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00% 무료이니까 정보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댓글이 아닌 이제 아래 링크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다들 오늘 하루도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고 내일은 더 좋은 내용들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 감사하고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